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오늘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철도노조는 KTX와 SRT를 통합하고 민영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파업 기간에 호남선과 전라선의 운행 횟수도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최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정부는 수서고속철도인 SRT 운행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전라선과 경전선, 동해선에는 SRT가 새로 투입됐지만 부산에서 수서 노선의 좌석이 크게 줄었고 호남선도 월요일과 토요일 410개 좌석이 줄었다는 게 노조의 설명입니다. 철도 노조는 이 같은 정부 정책이 이동권을 훼손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수서역 기반 SRT와 서울역 기반 KTX의 분리 운영을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조는 KTX와 SRT 통합, 민영화 정책 중단,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KTX가 수소로 들어가면 모든 좌석의 공급의 확대, 시민들의 고속열차의 확대, 그다음에 환승의 불편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총파업 예고 기간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호남선과 전라선의 KTX 운행률은 오늘은 69%, 주말은 61% 수준이고 일반 열차 운행률은 5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SRT는 정상 운행하지만 열차 시간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차가 예약된 게 혹시라도 갑자기 취소되거나 아니면 시간 지연돼서 늦게 도착하는 이런 게 좀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화물열차 운행률도 2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양항의 경우 철도 수송 비중이 5% 정도여서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한 화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육상으로 운송하는 걸 계획하고 있고요. 여유가 있는 화물들은 화주들하고 협의하면서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파업 상황에 따라 시외버스 노선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완성차 10대 중 1대가 전기차였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경차의 전기차 모델이 출시를 앞둘 정도로 전기차 시장이 뜨거운데요.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도 내년 7월쯤 전기차 캐스퍼 모델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2021년 9월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생산을 시작한 캐스퍼. 경차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면서 지난해 5만 대까지 생산량을 늘렸지만 그 사이 완성차 시장은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됐고 경쟁 모델은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료 충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또 휘발유 차보다는 소음이 적고 괜찮은 것 같아요. 광주 글로벌 모터스도 캐스퍼 전기차 모델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산 목표 시점은 내년 7월. 이를 위해 오는 11월 초부터 약 40일 동안 캐스퍼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 생산 설비 구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전기차 생산을 염두에 두고 공장을 지어 현재 생산 라인을 그대로 두고 배터리 장착 설비만 추가하면 어렵지 않게 기존 내연기관 모델과 함께 전기차를 함께 생산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내년 상반기 시험 생산을 거쳐 하반기에 양산이 시작되는데 상당수 물량은 경차 수요가 큰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수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곧 출시를 앞둔 기아의 경차 전기차 모델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10km인 만큼 이후 생산될 캐스퍼 전기차는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생산과 함께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러므로 따라서 직원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캐스퍼 출시 2년을 맞은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전기차 모델 생산과 해외 시장 진출로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 지역의 주력 산업인 인공지능과 미래차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서 상당 부분 삭감된 것에 대해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는 광주 미래 파괴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자치 20일은 논평을 내고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과 미래차 산업 예산이 지난해 대비 38.3% 삭감됐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는 시 요구 예산의 74%가 줄어들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사활을 걸고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집을 보고 하자 보수를 요청하는 사전 방문 절차가 있죠. 그런데 최근 광주의 한 아파트 시공사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채로 사전 방문을 진행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지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둔 광주 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난 주말 입주자를 불러 결함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사전 검사를 하러 왔는데 검사를 할 수가 없어. 공사가 마무리된 뒤 기능과 디자인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곳곳을 비닐로 덮어놨습니다. 현장 상황이 공사판이었어요. 공사판이고 이제 저희 집에로 올라갔더니 에어컨 실외기는 설치되지도 않아서 작동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도 못하는 상태였고. 계단 난간도 설치되지 않았고 외부는 여전히 공사판입니다. 2주 뒤 입주를 시작한다는 아파트에 와봤습니다. 제 뒤를 보면 바닥 공사가 거의 안 돼 흙이 드러나 있고요. 아파트 입구도 짓담한 모습입니다. 창호 사이가 들떠 있고 벽지가 뜯겨 있고 지하 주차장엔 물이 고여 있는 등 공사가 끝난 곳도 하자투성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오는 27일.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사전 방문이 2차례나 연기되고도 하자투성이에 공사마저 덜 끝났다며 입주일을 미루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시공사는 잦은 비로 공사가 늦어졌다며 공사는 기일 내에 끝낼 수 있고 하자는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용검사권자인 광주동구청은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사전 방문에 앞서 공사를 끝내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6개월째 내부 논의만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여수의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폭발 소리와 함께 많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확인한 결과 인명피해나 화재는 없었고 진공타워에 부착된 가열 장치가 과열되면서 파열돼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기 위해서 병가나 연가를 사용한 교사와 학교장 사이의 갈등이 학교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몇몇 학교장이 징계를 운운하며 겁박하거나 교육부의 징계 철회 방침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수습의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남과 전북 등 농촌에서 유학하는 서울 학생이 3배 이상 늘었다며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촌 유학 예산을 사수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어제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생태전환 교육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촌 유학이 서울 학생에게는 자연 친화적 경험을 쌓게 하고 농촌에는 지방 소멸을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개최한 5.18 공론화 토론회에서 앞으로 5.18 기념행사를 어떻게 치를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광주 전일빌딩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황일봉 5.18 부상자 회장은 내년부터 5.18 전야제 등 기념행사를 5.18 공법 3단체가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여한 5.18 관련자 김강호 씨는 5월 단체가 여러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전국적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023 힌트페터 국제보도상 최우수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 내부 이야기를 취재한 인사이드 러시아, 푸틴의 국내 전쟁이 선정됐습니다. 영국과 러시아 등에 거주하는 게스빈 모하마드 등 4명으로 구성된 취재팀은 푸틴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과 전쟁 반대 운동 등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뉴스 부문은 우크라이나 동남부 바흐무트를 취재한 바흐무트 전쟁이, 특집 부문은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폭력과 학대를 취재해 여론 조작의 위험성을 드러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내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가 선정됐습니다.
가을비가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 전남 곳곳에 약한 비구름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비는 일요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만큼 일부 시간대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도 많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전남 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20-3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10에서 60, 해안 지역에 많이 오는 곳은 70mm 이상입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은 다소 내려갔습니다. 아침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나주 26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 순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5도, 영암과 강진 27도로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4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다소 높겠습니다.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부터는 기온도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4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